잘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전신 건강을 건강하게 또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튼튼한 치아로 음식을 잘 씹고 넘겨줘야지 도움이 되는데요. 사고나 노화로 인해서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 상실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 치아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치아 상실 때문에 평소에 고통을 받으셨거나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궁금한 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송영국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며 면역력이 저하돼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이제 노출이 되기가 마련인데 치아 건강도 함께 좀 위협을 받게 네. 되나요? 치과 분야에서 치주 질환, 잇몸이 붓고 아픈 경우죠. 이 경우에는 몸의 컨디션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턱뼈가 좀 약한 치아를 감싸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는 아무 불편 없이 진지를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은 씹는 조차 힘들어지고 잇몸이 붓는 경우가 똑같은 치아 상태인데도 컨디션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교차가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잘 주무심으로 인해서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는 길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질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네네.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할 네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뭐 잇몸이 붓는다든지 치주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생겼다가 지나가겠지라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이 네. 분에 암을 의심을 해야 네네.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실 때 이 눈 쌍꺼풀이 진하게 짖는 분도 계시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입안에 궤양,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입안에 궤양이 생겼을 때 일주일 정도 잘 쉬시면서 채소나 과일 등을 통한 비타민 섭취를 하시면 궤양이 없어지는데 3주 이상 이 궤양이 계속되게 되면 구강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구강암은 입 안의 구조물, 혀하고 입천장, 입술, 침샘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데 이 암이 생긴 경우에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입안에 어떤 피로에 의해서 궤양이 생겼을지라도 1, 2주 안에 잘 낫게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3주 이상 지속되면 구강암 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요즘은 이러한 구강암 진단을 받을 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궤양이 생긴 부위에 점막을 띄어서 조직 표본 검사를 보내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구강암 유무를 알 수 있죠. 근데 요즘은 CT를 찍어서 영상 판독 센터에 원격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독 센터에 있는 영상치의학 전문의께서 구강암 유무를 그 촬영 당일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는 마취하는 불편감이 있었고 판독을 기다리는 열흘 동안 내가 암인가 아닌가 좀 답답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마취하지 않고 열흘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일날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시고 입안에 궤양이 생겼을 때 1, 2주 정도 지나서도 낫지 않는다면 치과에 들려서 이런 구강암 진단도 받는 게 현명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영상 판독 결과를 이제 뭐 전달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송을 했을 때 구강암 외에 다른 네. 질환들도 알 수가 있나요? 네, CT가 뼈의 밀도와 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앓죠. 음, 뼈가 약해서 네.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칼슘제, 호르몬제 이런 종류를 드시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긴 글이죠. 이런 내용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몇 개월간 끊거나 1년까지 끊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CT 촬영을 해서 구강암 판독뿐만이 아니라 뼈의 밀도와 강도를 영상 판독센터에서 치의학 전문의께서 요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원격 전송하에서 이분이 골다공증 약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드신 지 뭐 중단한 지 3개월 됐는데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결과를 서로 협진할 수 있는, 그래서 CT를 통해서 이런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편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CT를 찍어서 구강암 진단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까지 또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임플란트 시기까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이 입속 건강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치과에 가기는 가야 되지만 그 남녀노소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겁나죠. 겁내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 치과 공포증 어떻게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치과 의사들도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치료하려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그 의자에 이렇게 눕게 되면 사실은 저도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화면 보시면 편안한 마음,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이 편안할 때 잘 이루어지듯이 마음이 편안하면 공포증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오 치아를 치료하는데 5번 가는구나, 아니면 3번 가는구나, 그리고 한 번 갔을 때 치료 시간은 이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치과 공포증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마취죠. 마취. 보통 사랑니를 뽑든 신경치료를 하든 이런 마취를 하게 됐을 때 주사기를 바로 잇몸에 대고 마취를 하게 되면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누구나 다 악하고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세심한 배려. 먼저 잇몸에다가 연고를 발라서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연고 바를 때 아픈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다가 무통 마취기, 컴퓨터로 속도를 천천히 제어하면서 소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잇몸이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바르는 연고와 무통 마취기를 통해서 편안한 마취가 되면 공포증은 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도 그랬지만 아침에 잠깐 치료할 때 무통 마취기 쓰고 나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왜 아직 마취를 안 하세요?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압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고, 하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무통 마취를 했어도 본디 스트레스 역치가 좀 낮으신 분이나 치과에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에 트라우마가 있으시면 너무 긴장하셔서 치과 치료 후에 꼭 몸살 감기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 이러한 공포증은 사라지고, 치과에 이렇게 얼어서 오시기보다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오실 수 있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하고 무통 마취 쓰고 더 안 되는 경우에는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면 편안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치과 하면 그 이제 치과 기기에서 나는 무서운 소리뿐만 아니라 마취할 때도 이제 마취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아프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치과 진료 과목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살펴보니까 2016년 시술 건수가 130만 건에 네. 달할 정도로 정말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만큼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꼭 절개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예. 네. 굉장히 전문적인, 예. 근데 이 절개하고 무절개, 사실은 잇몸을 갖다가 째고 벌리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잘 보려고 잘 하는 심기 거예요. 위해서? 예, 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반드시 절개를 하고 안에를 봐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임플란트를 무절개도 할 수 있고 절개도 안 했지만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벌리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홀 형성 과정을 가져가는 거고요.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요거까지가 이제 보통 임플란트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꼬매는 자국이 보이죠. 하지만 무절개 방식이 되게 되면 컴퓨터에서 미리 절개하지 않았지만 좋은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개하지 않고 펀칭하듯이 종이에 구멍만 내듯이 바로 하게 되면 상처가 거의 없죠. 꼬매는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수술법을 할 수 있다면 하는데 100% 가능한 건 아니고 보폭과 어떤 길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빠지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시게 되면 이런 조건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이 치아랑 이 치아랑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뺀 지 3개월이나 6개월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수술을 좀 하셨으면 무절개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절개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지금 치아가 없는 상태이신 분들은 좀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야겠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절개보다는 무절개가 화면상으로 보기에 좀 덜 아파 보이는데 맞습니다. 시술 후의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내과 쪽에서도 요새 개복술보다는 왜 조그만한 노붓이나 침을 이용해서 안에서 절개 없이 하잖아요. 네. 예, 아래쪽 틀니가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더 이상 틀니는 안 끼우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실이 보이죠. 8개를 똑같이 심었는데 절개해서 심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옆에 보면 실이 보이지 않죠. 똑같은 수술 후의 사진이지만 이 경우에는 절개했기 때문에 실이 보이고 이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죠. 마치 이 상태가 한 달 정도 아무런 상태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개도 하게 되면 이치적으로 많이 째면 찔수록 피가 많이 나겠죠. 턱뼈가 노출되게 되면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 턱뼈가 공기 중하고 만나는 범주가 크게 되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절개하지 않고 무절개로 갔을 때는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20년 이상 수술하면서 절개했을 때보다 같은 상황이라면 무절개했을 때 임플란트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폭이 있어야 되고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요즘도 무절개로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편하시고 수명이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편하고 이제 수명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무절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틀니 착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틀니가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무절개 가능할까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틀니를 처음에 이렇게 끼우시게 되면 잇몸뼈가 다 살아 있어서 잘 맞습니다. 근데 저자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잇몸뼈는 점점 가라앉아서 틀니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 장착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잇몸뼈가 너무 손상되기 전에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무절개도 가능하고 만약에 시기가 너무 늦으셨어도 절개해서 틀니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은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바로 심는 거죠. 절개 없이. 근데 또 고정이 잘 된 경우에는 기성,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서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수술 당일날부터 많이 붓고 아파야 되는데 무절개로 갔고 기둥이 당일날 잘 연결됐기 때문에 첫날부터 바로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음식 드시면서 틀니보다는 더 저작 효율이 높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 이 불편한 틀니를 5년을 쓰셨습니다. 이유가 근처 분들이 5년 전에 63세 때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고민하실 때 야야야 임플란트 하지 마. 되게 아파. 아니면 야 이거 뭐 하고 났더니 관리도 힘들고 이런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다가 간접적으로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셔서 너무 힘드셨고 어쩔 수 없이 5년간 장착하셨는데 이제 이 틀이 가라앉아서 틀니가 움직여서 더 이상 못 쓰셔서 치과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분에게 고혈압의 문제는 내 몸에 이 쇠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플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수면 치료, 주무시는 동안 심으면 무의식 상태에서 느끼기 때문에 혈압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 다행히도 틀니 장착하신 지 5년 됐지만 턱뼈 자체가 폭하고 길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개의 임플란트를 펀칭해서 무절개로 이렇게 심었고 아래턱의 경우에도 8개를 심었죠. 16개의 임플란트가 당일날 주무시는 동안 심게 된 거고 이분은 또 제가 사례로 가져온 이유가 겁이 많아서 간접적으로 임플란트를 못 하셨던 분인데 불구하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계셔서 원장님 왜 아직도 수술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 입안에 심어졌고 거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무절개로 했기 때문에 꼬맨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주 좋아하셨던 사례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셨어도 이분처럼 잇몸뼈만 많이 가라앉지 않았다면 무절개도 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이 가라앉은 경우에는 절개해서라도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100세 시대 이분의 경우에도 앞으로 3, 40년은 최소 더 건장하게 사셔야 되는데 틀니 꼈을 때보다 잘 드셔야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갈 확률이 적어들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맞는 방식은 연세가 70세든 80세든 관계없이 턱뼈 조건만 괜찮다면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게 되면 영양분 섭취를 잘 하셔서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착용을 하셨었고 고혈압이 있으셨고 뭐 이러셨는데 수면 치료와 이제 무절개를 통해서 뼈 상태가 괜찮았던 그런 경우를 사례로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임플란트를 혹시 하셨는데 다시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임플란트 계획만 하고 있으신데 아직 치과에 가보지 못하셔서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기보다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저희가 살펴볼게요. 사실 임플란트 하면 절개도 절개지만 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뭐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치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 질문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치아를 빼면서 당일날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병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세요. 일단 이가 아프면 근처에서라도 먼저 일단 뽑습니다. 그리고 옛날 상식대로 몇 달 동안 아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아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주변에 부족한 부분을 뼈 이식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시간이 훨씬 많이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위턱의 어금니 쪽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러 가시게 되면 상악동이라는 말 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 몸의 구조상에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가 있으시죠? 이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얘기하고 빈 공간이기 때문에 톡톡톡톡 쳐주면 공간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상악동 거상 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치아를 빼는 방법과 빼자마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빨간 부분이 지금 상악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아를 뽑고 종래의 방식은 4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톡톡 올려서 상악동 거상을 하고 요 안에다가 인공뼈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막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근데 6개월 더 기다린 10개월이 됐을 때 뼈가 단단해져서 그때서야 이런 뿌리 부위를 갖다가 심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종래의 방식보다는 좀 더 편한 방식은 치아를 갖다가 뽑고 당일날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다가 4개월째 하던 뼈 이식을 당일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게 임플란트가 심겨지냐?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해서 남아있는 뼈 중에서 좋은 자리에다가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인공뼈하고 임플란트 뿌리하고가 같이 융화가 되는 시간도 좀 더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식은 이런 똑같은 뿌리가 심기기까지 최소 7, 8번의 병원을 내원을 하셨고 10개월의 기간이 걸렸고 갈 때마다 잇몸을 절개했기 때문에 수술도 3번 이상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이를 빼기 전에 임플란트 수술할 병원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를 뺀과 동시에 뼈 이식도 하고 뿌리도 심게 된다면 10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3번 이상의 잇몸 절개하는 걸 뽑은 당일날로 그리고 7, 8번의 병원 내원 횟수를 하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과 치과에 가시면은 다 긴장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치아 발치 후에 임플란트 바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발치 후에 즉시 식립하는 것은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례자분이 60대 후반인데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있으셨고 또 고지혈증까지 앓고 계셨네요. 네. 이 지점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상악동입니다. 이 녹색 선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이분의 정상적인 뼈고요. 파란 선까지 뼈가 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좁죠.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뼈가 굉장히 튼튼하셨어요. 1.5mm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뽑은 당일날 상악동 거상을 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이렇게 4개를 당일날 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mm의 뼈든 3mm의 뼈든 뼈가 너무 약하셨다면 이런 결과물이 올 때까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상악동 거상하고 6개월이 더 기다린 10개월째 이런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요 같은 사진의 결과물이 어떤 분은 이를 뽑은 당일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10개월 뒤 그래서 치아가 더 망가지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시면 이런 식으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치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서 컨디션, 일교차 이런 말씀 드렸듯이 컨디션이 좋으면 또 잘 씹으세요. 그리고 바쁘시다 보니까 치과 가려고 아플 때 했는데 나았기 때문에 안 가시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 또 지나다가 보면
뼈는 계속 녹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적당할 때 치과에 좀 방문하시는 게 좋고, 아무리 바쁘셔도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도 좀 받으시고 치아의 전반적인 뼈 조건을 설명을 들으셔서 구강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 듣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69세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봤는데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치과를 조금 가까이 하고 치아 네. 건강을 계속 살펴주는 것이 우리 이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치과 아직 못 가봤지만 궁금한 점은 너무 많다. 뭐 이런 분들 주위에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만나고 있고요. 걸려온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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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네, 지금 안녕하세요. TV 볼륨 줄이셨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가 아니고요. 네. 애기 아빠가 네네. 60대 중반인데 65세가 넘으셨나요? 아니 안 넘었어요. 네. 근데 8월 달부터 치과를 가니까 네. 이가 많이 흔들린다고 네. 이를 한 8개 정도 뺐어요. 아금니 쪽으로. 아, 이미 빼신 상태인가요? 예. 아, 네네. 예. 근데 윗턱인가요? 아래턱인가요? 아래턱, 우개턱. 같이 이렇게 뽑으셨나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를 빼고 뼈가 잇몸뼈가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뼈 이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 언제쯤 가능한가요? 빼고 나서. 지금 8월 달에 그 8개 치아들 다 뽑으신 건 맞으세요? 예. 네. 8월 달부터 하나하나 9월 달까지 뽑았어요. 왜 제가 이거 8월 달이냐 9월 달이냐를 여쭤봤냐면은요. 예. 치아를 갖다가 뽑았을 때 예. 대략 한 6주 이상 지났을 때는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90%가 넘는데요. 예.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치아를 뺀 지 한 3, 4주, 약 한 달 가까이 됐을 때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심는 게 나을지가 개개인의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래턱 같은 경우에 뼈가 없으시다는 얘기는 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 5번째 치아까지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까지의 길이가 아마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윗턱의 경우에는 아까 상악동 화면상으로 동영상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식의 어떤 수술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근처에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미 이를 뺐기 때문에 빼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도 병원에서 2가지 방식이 틀릴 거예요. 한 군데는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 심는 거를 동시에 하겠다는 병원이 있을 거고요. 예. 한 군데는 뼈 이식만 하겠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를 동시에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수술 횟수나 기간이 그만큼 줄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이를 뽑은 지 아래턱은 6주만 지나면 무조건 수술할 수가 있는데 이 위의 턱의 경우에는 원장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6주 만에 가능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4개월을 꼭 채워서 수술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일단은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한 번에 이걸 다 심을 건지 아니면 한쪽 심고 일주일 지나서 한쪽하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스트레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 거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4군데를 한 번에 다 심어줄 수 있는 병원인지, 2번째는 이게 한 개를 심든 여러 개를 심든 긴장을 하셔서 몸살 걸릴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부위가 아픈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면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인지,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무절개가 가능한지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도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맨 마지막 뽑은 치아가 아래쪽이라면 9월 달에 뽑으셨어도 아마 지금쯤 상담을 받는 게 맞고요. 위턱 치아를 9월 달에 맨 마지막에 뽑으셨다면 어쩔 수 없이 한 10월 15일 이후에 병원을 좀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느냐, 동시에 다 하느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같은 날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아마 좋은 병원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팁 꼭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위턱인지 아래턱인지 이제 뭐 상담을 좀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4요. 74세시고 어떻게 치아가 지금 불편하시죠? 한 3개월 전에 운니 오른쪽 뿔을 뺐거든요. 네네. 빼고, 요 오른쪽에 이빨이 4개, 아금니장이 4개 있는데 둘은 빼고 둘만 남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나가 제일 끝허리가 가운데 것만 안 하고 하나가 또 흔들려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왼쪽은 임플란트를 우에 2개 했거든요. 네네. 보험병원에서. 네. 그때 혹시 그 65세 이상 그 보험 정부에서 해주는 2개 혜택을 사용하셨나요? 예, 그때 예. 예 받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비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면 예, 그 이를 감싸고 있는 턱뼈의 높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턱뼈의 높이가 최소 뿌리를 반 이상 감싸고 있으면 잇몸 치료를 해서라도 흔들리지만 살리는 쪽을 택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 턱뼈 감싸고 있는 양이 반 이하라면 적정 시기에서 치아는 아마 뽑으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이 위턱 어금니 경우에는 상악동을 갖다가 거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으로는 치아 지금 움직이는 거를 빼고 어딘가 상담하시지 말고요. 이를 갖다가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뿌리를 뼈 이식과 동시에 심을 수 있는지, 그런 상태의 어떤 기술력이 가진 병원인지 근처에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 전에 하셨던 보험병원에도 한번 문의를 하셔서 이걸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가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오른쪽에 임플란트도 좀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 남아있는 치아들도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하시고 나면은 시리다고 자꾸도 안 하시는데, 잘 하면 오히려 치아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도 좀 하시고 6개월마다 검사하시면 좋을 듯해요. 정리해드리면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치과 찾으시면 좋겠고, 그 상태에서 가급적으로 나머지 치아도 오래 쓰기 위해서 6개월마다 좀 꼭 스케일링을 받고 필요하면 잇몸 치료도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어르신 치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빼고 즉시 식립이 가능한 병원과 또 사후 관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뼈의 양이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뼈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네. 요즘 환자분들이 이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다 보니까 뼈가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잇몸뼈가 부족한데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제가 20년 넘는 동안 수술하면서 제일 설명 많이 듣는 질문 듣는 게 2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이 임플란트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래 쓰느냐. 또 하나는 근처 병원에서 뼈가 없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심을 수 있느냐. 아까 처음 질문 주신 어머님의 경우, 남편분 경우도 네. 사실은 이 위에 상악 쪽에 상악동 쪽이든 아래쪽에 이 신경 때문에 뼈가 부족해서 아마 빼면서 바로 안 심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뼈가 부족할 때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임플란트 지름보다 뼈 폭이 안 좋으면 벌려서라도 심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면 되고,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심고 그 위쪽으로 뼈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3편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이 부족한 경우, 양쪽으로 뼈를 이제 벌리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밑에 부위는 붙어 있어야 돼요. 위에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기 전에 조그만한 홈을 내주면 충격이 그만큼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는 벌어져도 밑에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넓은 홀을 형성해서 충격을 또 없애고 그 상태에서 사이를 벌리면 원하는 사이즈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뼈가 부족할 때 임플란트 지금 들어가는 지름이 중요한데, 이 지름 자체는 2.5나 3.0 이런 얇은 걸 쓰면 어금니 쪽에서 힘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수술을 하더라도 좀 더 넓은 거를 심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이 위턱과 만나는 지점에서 허락하는 한도에 한해서 뺨 쪽으로 의도적으로 심는 거죠. 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렸을 때는 사실은 통증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고 밑에 이 뼈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안쪽의 위치에서 이 바깥쪽만 이렇게 노출시켜서 뼈 이식을 해주면 임플란트 수술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폭이 부족할 때는 벌려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금니 아래쪽 신경관 때문에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종래의 방식대로 그대로 심는 겁니다. 단 임플란트 뿌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죠. 길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심고 위에 이렇게 내면이 노출이 되죠. 이 부위를 갖다가 뼈 이식을 하고 잘 꼬매주시면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여드린 이런 동영상 3가지 방식 중에서 치과 선생님조차도 나는 1번 선호, 아니면 나는 3번 선호,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환자분을 생각해서 1번과 3번을 믹스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런 뼈가 안 좋으셔도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좀 내시면, 단 절개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사실은 절개하는 것도 주무시면서 하시면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뼈가 부족해서 못 심는다는 판단을 받으셨어도 적극적으로 좀 근처에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선 답변을 주셨고, 3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이제 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뭐 치아를 뽑은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담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뼈 부족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치료를 했는데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도 준비가 되어 있죠?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왜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전화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의 경우가 인터넷 때문에 좀 손해를 보신 경우인데, 55세 젊은 나이시죠. 100세 되면 반절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이셨고, 그래서 매번 이 틀니를 끼는 자체가 너무 힘드셨는데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6개월 동안은 항암 치료 때문에 사실은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었고, 여기 보면 지금 폭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런 좁은 폭 때문에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막 검색해 보니까 이 밑에 턱에 잘못했다가 신경을 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들으시고, 또 치과 한 2-3군데 갔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암 수술 때문에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 분의 경우에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간 뺨 쪽에 치우쳐서 심고 길이도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파란 선까지가 원래 이분이 있던 뼈 상태고 녹색 선까지 뼈 이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요 화면 보시면 지금 양쪽에 5개가 심겨졌죠. 요 분의 경우에도 지금 잘 꼬매놨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드디어 부분 틀니를 장착하지 않고 이제 어금니 쪽에 더 이상 넣었다 뺐다 하는 불편감 없이 편안하게 사시게 됐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항시 하시는 말씀이 보다 전문가한테 상의를 할 걸. 괜히 인터넷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있고, 또 이 위턱 같은 경우에 이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상악동 막이 터지면 축농증 걸린다, 비염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많거든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막 자체가 손상이 왔는가 안 왔는가 심는 과정에 컴퓨터로 미리 다 모의 수술하고 하지만 감각적으로도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갔다 아니다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50대 젊으신 때 틀니 끼고 사실 100세까지 산다는 거는 이 앞니가 또 다 망가지거든요. 틀니 고리 때문에 넣었다 뺐다 충격받으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앞니는 아마 한 90세까지는 견뎌주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마다 오시게 되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발 원장님 충분한 상담 통해서 틀니 끼신 분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네, 이제 틀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또 살펴볼 내용에 이제 틀니가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틀니 끼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시고 틀니 착용하면서 불편하셔서 임플란트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틀니를 착용 중인데 임플란트 과연 가능할까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과연 어느 시기에 오셨냐에 따라서 무절개로 좀 더 편안할 거냐, 절개할 수밖에 없느냐의 차이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간혹가다 이 신경관이 4번째 치아까지 머리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이 대략 4번째와 4번째 8개 치아 사이에는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틀니는 틀린데 2개라도 심어서 우리 이 똑딱이 단추 짝 하고 붙듯이 틀니가 잡아주면 훨씬 더 편한 거고요. 그 방식보다는 3개라도 심어서 부분 틀니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하고, 턱뼈 조건도 허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다면 당연히 6개나 8개를 심어서라도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영상 통해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 틀니는 틀니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2개 임플란트를 심고, 요 파란색 있죠? 요 하늘색하고 같은 하늘색이 똑딱하고 붙기 때문에 틀니 자체가 훨씬 편리할 수가 있죠. 네.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리지만 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식은 이 앞쪽에 신경관을 피해서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부분 틀니로 완전 틀니가 바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저녁에 틀니는 꼭 빼놓고 주무시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치아가 앞에 몇 개라도 남아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만족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턱뼈 조건이 괜찮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개, 아까는 8개 심는 걸 보여드렸고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하되, 고정이 좋은 경우에는 그날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서 완전히 틀니로부터 수술 당일부터 이제 저작이 가능한 거죠. 나 완전 틀니라면은 지금 보여드린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신다면 아마 기존의 틀니를 훨씬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그리고
뼈 조건과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임시 치아를 당일날 할 수 있든 아니든 임플란트를 한 6주 정도 후에는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고 나서 6주 후에는 편안한 틀리 없는 생활을 하는 게 100세 시대에 맞는 어떤 선택, 치료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이제 방법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좀 좋은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걸려온 다음 전화 저희가 연결을 했다가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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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이요. 네, 60이시고 지금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한 겨울에 그 임플란트 우회를 2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어금니 밑에 게 신경 치료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신경 치료 한 대가 아파가지고 뭘 먹질 못하고 씹질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그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 100명의 같은 증상으로 봐서는요. 네. 한 95명 정도는 빼면서 바로 심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네. 한 5분 정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경우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거의 99%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장작 상태거든요. 그 네. 상태에서 씹을 때 아프시다는 거는 뿌리 쪽에 아마 염증 반응이 왔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치아 자체에 턱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서 치아가 움직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경치료 받은 치아가 금이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빼고 임플란트로 가실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러한 안 좋은 요소들이 전혀 없다면 다시 신경치료를 해서라도 치아를 가끔은 복원시키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정보가 없어서 이제 이걸 정말 살릴 수 있을지 뽑아야 되는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치아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근데 이 아래 턱뼈 치아들이 이렇게 뿌리가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네. 임플란트는 한 가운데 심기 때문에 빼는 당일날 그 주변에 뼈 이식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뼈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으시고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빼면서 바로 심어서 6주 만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체장 많이 간다고 해도 아마 10주에서 3개월, 12주 안에 빼면서 심었을 때 머리 부위가 만들어져서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 봤을 때 만약에 이 치아가 정말 금 간 것도 아니고 턱뼈 상태도 괜찮고 하다면 신경치료나 잇몸치료를 병행해서라도 좀 더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쪽도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답변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 틀니 임플란트 가능하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예후가 좋았던 사례 저희 좀 살펴볼까요? 사례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틀니를 꼈을 때 자꾸 움직이거든요. 근데 똑딱이도 이렇게 잡게 되면 식사하시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완전 틀니에 비해서 최소 5배 이상 저작을 잘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앞니를 부분 틀니로 만들 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앞에만.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은 주무시다가 갑자기 누군가 벨을 눌러서 나가시거나 할 때 틀니가 네. 다 빠진 상태보다는 앞에 치아가 몇 개 있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이 여건만 된다면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돼도 신경관이 너무 위에까지 오랜 기간 틀니를 장착하셨거나 방치하셔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면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하게 되면 금상첨화고 설사 임시치아를 못하게 되더라도 6주 안에 이런 훌륭한 틀니를 더 이상 장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활이 그만큼 편리하죠. 여행 다니실 때 꼭 틀니 케이스 가져가시고 가끔 틀니를 주무시는 숙소에다가 아침에 미처 바쁜 나머지 놔두고 오셔서 다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보다는 장착돼 있으면 칫솔질만 하시면 되고 6개월에 한 번만 검사 받으면 되니까 여건만 된다면 이런 어떤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임플란트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임플란트 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점들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요새 많이들 약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저희가 어떤 경우 일주일, 어떤 경우 2주, 어떤 경우 3일. 근데 이 약을 좀 병원에서 처방드린데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주, 흡연 요 2가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48시간 동안 이게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얼음찜질을 하셔서 관리 좀 해주시면 편안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플란트가 잘 만들어지셨다면 2가지 하나는 6개월에 한 번은 꼭 들리셔서 담당 주치의한테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고 6개월이 안 됐어도 임플란트 하신 부위에서 피가 나게 되면 빨리 치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어떤 조처를 해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명이 그만큼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꼭 방문하시거나 임플란트 부위가 붓거나 피가 났을 때는 부은 상태에서 오셔야 확인이 된다는 점. 그래서 피나거나 부었을 때 또는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임플란트 심어놓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병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사후 검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치료법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